네, 일단 간단하게 2학기 전체 내용 한번 언급을 쭉 할 거고요. 교재 내용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할게. 2학기도 단원 자체는 크게 3개. 그리고 보통은 중간고사가 어디서 끊기냐면 집합 정도에서 딱 이렇게 끊겨줘요. 우리가 명제까지는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들어가고, 앞쪽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1단원이 하나 있고요. 2단원 집합 명제 있고 3단원이 함수와 그래프인데, 솔직히 말해서 2학기 내용이 하나하나가 조금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면좌표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처음 배우면 연산에서 오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계산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금방 극복할 수가 있다. 두 번째부터 중요한 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인데,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원의 방정식 이 친구를 굉장히들 어려워하세요. 이 원의 방정식은 무서운 친구거든. 이건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는 좀 중요한데 그에 비해서 어렵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도 처음 배우면 꽤나 어렵긴 하거든.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해. 얘를 못하면 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는 미적분 원을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필수적으로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근데 난이도 자체는 원방보다 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극복을 하셔야 된다. 원의 방정식은 진짜 한 번 못하는 친구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요거는 꾸준히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집합 명제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얘는 수학 문제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 1학기로 따지면 경우의 수 같은 느낌일 것 같거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요. 뭐 여기 있는 명제 이런 문제들 대충 막 이런 식이거든. 선호면 여자다 문장은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보고, 여자면 선호다 그 문장은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 판단하는 문제들이라서 수학적인 느낌은 살짝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함수와 그래프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2개 있거든요. 그리고 유리무리도 있는데, 여기부터는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1학년 때 잘 배워놔야지 고2, 3 넘어가서 나중에 수능 레벨까지 갈 때 고난도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에서 3등급 이상을 받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문제는 요게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꼭 좀 연습이 잘 돼야 될 거고, 밑에 있는 유리무리 함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건 좀 있어요. 본인이 이과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미적분 툴을 하지 않을 거다 하시면 1학년 때 정도만 잘 하고 넘어가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시험 자체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당장 시험 준비할 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연습만 좀 하시면 극복이 가능해요. 함수의 개념과 그래프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진짜 개념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대답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진짜 어려워할 만한 건 합성함수. 이 녀석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중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방 정도 좀 무서워하면서 수업을 하면 내 생각은 그래도 할만할 것 같아. 오케이? 수학은 한번 해보고, 자 이제 넘어가서 한번 수업을 해봅시다. 도형의 방정식, 평면좌표. 요 교재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가 2학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겨울방학 때는 마필 교과서 썼었거든요. 니네도 그렇고 위학년도 그렇고. 근데 이제 2학기는 그렇게 할 시간은 없어서 가볍게 개념 써져 있고 필요한 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로 하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이거 유형서입니다. 오케이? 라이트 쌤보다 살짝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수직선 위에, 뭐 좌표 평면 위에 해서 물어보는 내용은 거리입니다. 거리. 그리고 우리는 사실 수직선이라는 공간은 잘 알고 있는 공간이고요. 좌표 평면이라는 공간도 이미 알고 있는 공간인 건 맞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직선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1부터 10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치자. 그러면 1이라는 위치랑 10이라는 위치가 얼만큼 떨어져 있니? 예빈아? 10. 땡. 9. 9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 친구 차이는 9만큼 난다, 이 정도 얘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치? 그거를 굳이 뭐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각각의 위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서 거리를 표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언급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수직선위는 좀 무시하고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좀 애매해지는 게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건데 생각보다 수학 문제 풀면서 종종 봤던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좌표가 하나 있어, A였고 여기 좌표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게 B였던 거야.
근데 A의 좌표가 뭐였냐면 A의 좌표가 1,1이었어. B의 좌표가 뭐였지 하고 구경을 해봤더니 이게 3,4였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두 길이가 궁금했었어. 괜찮죠? 거기까진. 저 길이를 찾아보려 했는데 얘는 비스듬하잖아. 비스듬하다 보니까 직접 구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피타고라스거든요. 피타고라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피타고라스일 거고, 결론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시점, 세로선에 대한 이런 시점들이 있잖아. 요 세로선에 대한 얘기는 x값의 얘기야, y값의 얘기야? 세로선을 땅 그어놓으면 이건 뭐 x가 3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y가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x에 대한 얘기예요. 세로선은 x입니다. 그래서 x가 얼마? 1인 순간이고 얘가 x가 얼마? 3인 순간이었던 거야. 그러면 x값이 얼만큼 변한 거니? 1에서 3까지 얼만큼 늘어났다? 2만큼 늘어났다. 변화량은 2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쪽에 들어있는 요런 가로값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값? y값이라고 부를 거야. 이 순간 y값 얼마였고? 1이었고 다음 순간은 4였겠죠. 그럼 y값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이거 그림은 제가 그냥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어쩔 수 없고요. 자, x 변화가 2고 y 변화가 3이야. 얘네들 직각삼각형인 거 맞죠? 피타고라스 쓰시면 당연히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제곱하고 더하면 얼마 나와? 4에다가 9를 더하니까 13. 결론은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건 얘네들의 위치들을 뺐어요. 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이 두 시점에 대한 변화량을 보고 싶다는 거야. 이거 공식처럼 외워갖고 여기다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힘들고요. 각각의 시점들을 뭐 해줘라? 그냥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x값끼리 빼고 제곱하고 y값끼리 빼고 제곱하고, 심지어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x2에서 x1을 뺀 거랑 x1에서 x2를 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제곱하면 어차피 구분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서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거리를 구할 때는 값끼리 빼고 나서 제곱을 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루트까지 붙이는 건 잊지 마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이 정도 하고 원래 이제 내분점 무게중심까지 같이 보고 가면 좋긴 한데 조금 헷갈려질 것 같아서 미리 문제를 쭉 풀어버리고 갈게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한번 같이 구경 좀 합시다. 자, 대표 문제 1번. 원점 O랑 점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고 있는 건 정사각형 넓이야.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한 변이 필요. 맞아. 가로 세로 한 변이 필요한 거 맞죠? 우리는 결국에 변에 대한 길이가 궁금한데 이런 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나? 방금 전에 배운 걸로 하려면 A의 좌표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누구밖에 없지 했더니 원점과 B밖에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여기가 0,0인 거 나도 알고 여기가 얼마? 5,-3인 거 나도 아는데 실제 길이를 구해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럴 것 같아. 좌표들끼리 있으니까 두 점에 관련된 요 빗변의 길이를 만들어 올 수 있겠죠. 맞아요? 좀 별론데? 자, 이렇게 성모 알아듣고 있지? 응. 졸린 건 아니지? 그래서 빗변 쭉 있고 빗변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할 때 지금은 처음이라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 루트 먼저 쭉 쓸게요. 자, 그 다음에 5에서 0을 빼면 5점, 제곱하면 25 더하기 마이너스 3에서 0을 빼면 얼마? 마이너스 3이죠? 제곱하면 얼마? 9 이렇게 나오고 둘이 합치면 34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루트 34라는 길이가 될 거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저 대각선은 아니죠? 맞아요? 좀 대각선 아니고 아래 걸로 넘어오려면 뭐 여러 방법은 있겠지만 아래쪽 삼각형에 집중을 좀 해볼게요. 이 친구 몇 도짜리겠니 각도가? 45도짜리. 얘 90도인 거 맞죠?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인 거 맞죠? 오케이? 1대 1대 루트 2라는 길이비가 있으니까
짧은 거에서 긴 거 넘어갈 때 루트 2를 곱하는 거지. 그럼 긴 거에서 짧은 거 내려올 때 루트 2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34를 루트 2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그렇지. 루트 17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는 길이는 루트 17이야 될 거고요. 저게 한 변이었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쟤를 제곱해서 결국에 얼마? 17 정답 3번 요 정도 표현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고요. 지금 요 파트들 기본적으로 거리 그냥 구하면 풀리는 문제들이긴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어려운 게 있나? 그런 거 없어요? 나머지 뭐 비슷한 얘기들이긴 한데 잠깐 물어만 좀 볼게. 지금 니네 반이 감이 좀 많아서 1-1부터 1-3까지 눈으로 잠깐만 좀 읽어볼래? 30초 정도만. 어때 정민아? 난이도 어때 보여요? 내가 이거를 이제 숙제로 내는 건데 남은 것들을 한 오늘이랑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지켜봐보고 너무 쉽다 하시면 추가 프린트 따로 드리고 너무 어렵다 싶어도 추가 프린트 따로 드리고요. 오케이? 이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풀어보면 안 풀릴 것 같다 싶은 문제가 있나? 그러진 않아요. 오케이. 남은 거 일단 숙제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1-4번 정도는 한번 언급을 좀 해봅시다. 1-4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두 점이 있는 상태에서 선분 AB 길이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본인이 더 이상 아이디어를 생각할 건 없고요. 그냥 AB 길이 표현 좀 할게. 자, AB 길이 표현을 하려고 AB는 이렇게 쓰시면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지켜줘야 돼. 봐봐. 너가 만약에 여기 x가 a고 여기 x가 1이잖아. 그럼 둘을 이렇게 빼면 a-1이죠. 그 순서로 뺐으면 마3에서 a를 빼셔야 돼요. 오케이. 반대로 뺄 거면 이 반대 순서를 지켜줘야 돼. 빼는 대상만 잘 맞춰주면 되고 이렇게 뺄게요. 저는 1-a의 제곱 더하기 자, 그 다음에 a에서 -3 빼면 얼마니? 선호야? 3. 다행입니다. a 플러스 3 요거 나중에 되면 얘들아 1에서 빼기 -4 계산하면 5 이런 경우인데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해서 마3 쓰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계산하다가 좀 틀릴 것 같으면 앞에 건 그냥 쓰고 뒤에 건 부호 바꿔서 쓰시면 돼. 오케이? 항상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부호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틀립니다. 일단 쓸 거 써놓고 전개종 가자. 루트 쭉 쓰고 앞에 거 제곱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거는 a제곱 더하기 몇 a? 6a 그 다음에 9 이렇게 써지는 거 맞겠죠? 이 친구 한 번 더 계산을 오른쪽 위에다 쓸게요. 계산하시면 루트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0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지? 2a제곱 거짓말이었어.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죠? 이런 문제였군.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a, b 길이가 뭔데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그게 최소면 좋겠다 이 얘기죠. 얘가 최소가 돼야지 정답인 거잖아. 맞아요? 이 친구 루트 때문에 내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결론은 이거는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가 작으면 최종 결과가 작은 거 맞죠? 맞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누구의 최소? 여기 있는 a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를 구경하란 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볼 거야. 2로 묶어놓고 얘기 좀 할게요. 표준형은 안 바꿀 거고 여기까지만 쓰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대충 2차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맞을 거고요. 가운데는 언제 나오는 거야? 가운데에 절반의 부호 바꾼 거죠. 2에다가 절반의 부호 바꾼 거 얼마?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 꼭지점을 가질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올 거고 y값이 나와서 그 y값이 딱 빨간색으로 결정하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렇지? 근데 문제는 최소 값을 물어본 건 아니고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인 거 맞지? a가 얼마면 최소다? 마이너스 1이면 최소다. 정답이 몇 번? 2번입니다. 이 정도 대답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원하는 내용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길이 표현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식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다가 네가 루트 같은 거 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루트 속에 있는 친구만 구경해 주시면 답은 구할만 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 넘어가서 유형 2번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유형 2, 3번이 좀 비슷비슷한데 조금 더 중요한 건 3번이긴 하거든요. 이 얘기 한번 할게. 같은 거리, 둘 다 같은 거리에 있는 내용이고 그 점을 찾는 거야. 사실 유형을 나눌 만한 지점은 아니고요. 문제가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면 막 계산을 좀 해서 두 개가 갖다 두시고 계산하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거야. 얘는 축 위에 있죠. 얘는 직선 위에 있죠. 거기서 생기는 차이가 살짝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P야. 수민아, P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모르니까 이렇게 좀 갈게. P의 좌표를 모르니까 P라는 친구는 뭐 A, B로 할까? 뭐 X, Y로 할까? A, B로 할까? A, B 이렇게 두고 싶긴 한데 얘가 무슨 축 위에 거야? X축 위에 거야. 야, X축 위에 거면 뭐가 0이야? Y가 0이야. 그러니까 A, 0 요 정도만 둬도 되지 않아? 맞아요? 그러면 모르는 좌표니까 A, 0이야 라고 두고 문제가 원하는 게 뭐라고? A에서 P까지 거리랑 B에서 P까지 거리가 뭐 해야 돼? 어차피 같아야 되잖아. AP 표현 좀 한번 해봅시다. AP라는 거리는 루트 쭉 써놓고 나는 계속 P에서 뺄게요. P에서 3을 빼니까 A-3의 제곱에 플러스 0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4인데 그거를 제곱하니까 16이겠죠? 오케이? 요게 AP의 거리일 거고요. BP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BP 거리 똑같이 루트 이번엔 A에서 얼마를 빼고 5를 빼고 제곱하고 0에서 2를 빼고 제곱하고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라고요? 저 둘이 같으면 좋겠다 이거 맞지? 그럼 저 둘이 같다라는 거 어차피 뭐 이제 저는 복사하면 되니까 본인들 뭐 편한 대로 쓰시고 여기 같다고 둬버리면 루트를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없겠죠? 루트 없애고 이렇게 같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왼쪽 계산 좀 하자.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가 16 더하니까 25였겠죠? 그거는 오른쪽 계산하면 얼마야?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에 더하니까 29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같은 거 좀 날릴게. A제곱 날라가고요. 우변에 있던 10A를 좌변으로 넘기면 4A가 될 거고 좌변에 있던 25를 우변으로 넘기면 4가 되겠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A는 얼마겠다? 1이겠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가 1인 걸 알았으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몇 컴마 몇 나와야 돼? 1,0 나와야 돼. 답이 몇 번? 4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 같은 거는 결국에 P를 모르니까 잡을 건데 여기서 흘러가듯이 이런 정도 놓치면 안 된다.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너 몰랐으면 이 B를 세웠어야 되잖아. 그럼 문제 못 풀죠. 맞아요? 이 친구 0으로 죽이고 가야 될 것 같아. 괜찮니? 좋아요. 하이 괜찮은 거 맞지? 괜찮지? 대답 한번 해볼게. 넘어가서 대표 문제 3번 봅시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P에 대한 내용을 이미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얘는 직선 위에 있다고 했죠. 맞아? 그래서 상황이 조금 바뀔 것 같거든?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X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Y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바로 봤었는데 이번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저 점을 직선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요것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식이 B라는 친구는 말이야 3A-5일 거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썼으면 A랑 B에 대해 뭘 얻었다 생각하자고? 항상 여기서 관계식 얻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뭐 식 하나 더 잡아서 연립해야지 이 정도 생각일 것 같아. 처음부터 바로 가면 조금 귀찮으니까 AP 한번 표현 좀 해봅시다. AP라는 친구의 거리는 말이야 쭉 쓸 거고 자 A에서 뒤에 거 빼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3이죠. A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 B에서 얼마?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똑같이 BP 이 친구 루트 쭉 쓰면 이 친구도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 맞아요? 자, 그럼 이 친구 이제 계산 좀 해보면 결과적으로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루트 좀 제거하고 봅시다. 왼쪽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9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은 오른쪽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두고 같은 거 눈으로 빨리 날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b제곱 b제곱 a제곱 a제곱 좀 지우고 숫자도 같으면 빨리 날리는 게 편합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것만 좀 정리를 하면 여기가 6a잖아. 오른쪽에 마이너스 6a 넘기면 12a로 넘어오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마이너스 8b 여기에 플러스 4b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2b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4 넘어오면 플러스 12 그게 얼마다? 0이다. 여기까지 쓸만할 것 같아요. 계산 틀린 거 없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정리했을 때 a-b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요 정도 한번 둘 수 있을 거고 결국에 첫 번째 것도 관계식, 두 번째 것도 관계식이니까 이제부터는 연립방정식이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결국에 뭐 대입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냥 대입 한번 할게요. a-b 대신에 뭐라고? 3a-5 그 다음에 플러스 1 있으면 그게 0이야. 대입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5니까 플러스 6 될 거고요. 결국에 a가 3이라는 거 정도는 찾아올 수 있겠죠. 오케이? 자, a가 3인 걸 찾았으면 문제 끝났니? 우리는 a랑 b 찾아야 돼. a가 3이야. 대입하시면 b 얼마? 4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3이면 b도 4다. 결국에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7. 그게 정답일 거야. 하실 수 있겠죠. 다시 유형 비교 한번 해볼까? 뭐가 조금 더 귀찮아요? 하면 항상 오른쪽이 좀 더 귀찮아요. 얘는 관계식을 세울 필요도 없이 죽여준 거고, 그렇지? 여기는 관계식을 세운 다음에 결국에 한번 대입을 하게 시키기 때문에 문자 두 개를 필연적으로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추천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관계식 얻었다고 신나서 여기서부터 b 대신에 집어넣는 건 상관은 없거든. 근데 그럼 숫자가 조금 더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항상 더 많아서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계산하고 그때 b제곱 같이 날려주는 이런 행동들 있죠. 이게 나중에 되면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까 먼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대입을 좀 합시다. 물론 그건 뭐 본인 알아서 하세요. 남은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딱히 해줄 말은 없을 거고요. 삼각형 외심 얘기 좀 하자. 그럼 4번 볼게요. 일단 외심에 대한 얘기는 더 해줄 얘기는 크게 없어서 사실 뭐 외심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하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외심은 이제 니네가 나중에 올림포스까지 가면 모르겠거든? 그때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방학 동안 좀 연습을 해볼 만한 건 외심의 성질들 있죠. 그거는 거의 다 잊는다 쳐버리고 잊었다 쳐버리고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삼각형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요런 원 있죠. 이거 왜 무슨 원이라 불러요? 오케이, 외접원 이렇게 부르지. 그럼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 불러요. 오케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인 거고 당연한 건데 꼭지점끼리의 거리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성질 하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요것만 이용하는 거야. 외심이다 라고 하면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이게 서로가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 사실 내가 올림포스 문제를 아직 보진 않았다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외심이야 라고 언급을 해주니까 그러면 AP 거리랑 BP 거리랑 CP 거리가 뭐 해야 되겠다? 세 개가 다 같아야 되겠다 두고 풀 수도 있을 건데 나중에 올림포스까지 가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도형은 그냥 찍어주는 거야. 그냥 외심이란 말은 안 줘요. 대신에 같은 거리에 있단 말을 그냥 언급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을 안 그려주는 거야. 원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같은 거리에 있다고? 그럼 외심이 떠오르니까 외접원을 그려보게 되고 외접원에 대한 성질들을 사용을 한다든가 외심의 성질을 사용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심이면 같은 거리야, 같은 거리면 외심이야. 이게 왔다 갔다 잘 돼야 돼. 그 정도 얘기하고 내려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 세 꼭지점 A, B, C가 있고 외심좌표 너야. 방금 무슨 얘기했어요? 결국에 거리 세 개가 전부 다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우리 루트 쓰는 거 좀 귀찮으니까 전부 다 제곱하고 같다고 칩시다 그냥. 자, 첫 번째 A, P의 제곱 같은 경우는 말이야. 계산 좀 해볼까? 얘는 숫자로 되어 있을 거니까. 마일에서 마산 빼면 얼마예요? 2. 저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결론 제곱해서 4 더하기 2에서 1 빼면 얼마인 거야? 1. 그거 제곱하면 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일단 5였고요. 이번엔 똑같이 BP 표현 한번 합시다. BP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번엔 순서 반대로 좀 해서 뺄게요. 그게 편하니까. P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얼마? P 플러스 1. 그래서 이 친구 P 플러스 1의 제곱에 이거 바로 지워버리자. 그 다음에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면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요게 같은 거리일 거고 CP도 한번 다시 씁시다. CP 같은 경우에도 마3에서 마1을 빼니까 마2고 제곱하면 4가 찍히겠죠? Q-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지금 써놓은 요 세 가지 대상이 전부 어때야 돼? 전부 다 같아야 돼. 이 친구를 정리 한 번씩만 더 할까요? 정리하면 P제곱 더하기 2P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 친구 Q제곱 마이너스 4Q 그 다음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3개를 다 썼고요. 같다고 한번 둡시다.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2는 5였으면 좋겠다. 이식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어떻게? 둘이 같다고 둔 거야. 두 번째씩 뭐라고 둘 수 있어? 이렇게 같다고 둘 수 있겠지? 저거 뭐가 돼요?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8 그게 얼마다? 5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답은 나올 건데 해드린 김에 제가 해드릴게요.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3 그게 얼마? 0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거 P 플러스 3과 P 마이너스 1 그게 얼마? 0입니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가능한 P는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거 계산할게.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3 그게 얼마? 0이죠? 계산할게. Q 마이너스 4랑 거짓말 Q 마이너스 3이랑 Q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 친구 인수분해 했더니 가능한 Q 누구누구 있어요? 1 또는 3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문제에서 더 조건이 없거든요. 근데 가능한 P도 2개고 가능한 Q도 2개야. 심지어 얘가 거리에 대한 얘기면 마이너스를 삭제를 시키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PQ는 결국에 뭐야? 좌표잖아. 마이너스 나와도 되거든요. 성모 혹시 자신 있나? 한 번만 찍어볼래? 둘 중에 뭐가 답일 것 같아? P는 마상과 1 중에 네? 예빈아 네? 그 다음 혜연이 너가 좀 준비 좀 하자. Q 고민 좀 해봐. 예빈아 P 둘 중에 뭘 것 같아? 1? 왜요? 왜냐면 느낌이? 오케이 좋아요. 느낌이 1인데 1이 실제로 맞아요. 선호가 옆에서 계속 1이라 그랬거든요. 선호야 왜 1이야? 이상을 했을 때 일이 나와서 어? 뭘 했을 때? 이상을 했을 때 일이 나와서 그랬구나. 알겠다 일단. 혜연이 혹시 Q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너 찍어? 쟤는 다 찍은 거야 지금. 3이요. 난 3? 오케이 좋아. 애들이 감이 아주 좋은데? 그냥 결론은 이런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점 3개가 쫙 있잖아. 그냥 물어볼게. 얘 삼각형이지? A, B, C라는 점이 같으면 돼요. 그건 안 될걸? 근데 A 점이 확정이잖아. 네가 여기서 마삼을 선택을 해버리면 마삼, 1 될 거 아니야. 안 된다고 그거. 마찬가지야. 여기 마삼, 1 되면 안 되니까 3을 선택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것처럼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건 뭐 3을 선택해 줬었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삼각형 꼭지점하는 점 3개가 같은 일이 나오면 좀 이상한 겁니다. 오케이? 운이 안 좋아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2개 가져다 곱해서 답 얼마? 3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겠죠. 네? 근데 그 괄호 안 풀고 는 5에서 풀면 안 돼요? 바로 그거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얘랑 같다고 두고 계산하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저렇게 방정식을 푼 거고 본인 편한 대로 방정식 푸는 거니까 같다고만 둘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너무 괜찮니? 자, 그래서 사실상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외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너네 이 생각 해줘야 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점과 점 사이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구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모든 유형들은 나와 있는 발문들을 해석하는 법에 대한 연습밖에 안 되겠죠. 외심 나오면 거리가 세 개가 같다 이렇게 두고 푸는 거야 지금. 밑에 있는 내용들 다 마찬가지 얘기일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유형 5번도 한번 빨리 언급을 하고 갑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2 때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해주는 얘기인데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거 있죠. 종종 학원 테스트에서는 계속 낼 거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냈을 때 할 말은 없는데 고1 기준으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 항상. 그래서 그냥 굳이 얘기해주자면 고2 때도 한번 나와요 저게. 삼각형 모양 판단하려면 결국에 네가 필요한 게 변 아니면 각일 거 아니야. 그냥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판단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배운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누구 판단해줘야 돼? 변 판단해줘야 될 거고 변을 가지고 만들 만한 지점들이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세 변이 다 같으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두 변이 같으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가 통하는 성질이 나오면 직각삼각형 이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둔각이랑 예각은 대충 할 줄 아시나? 그거 그냥 한번 언급만 좀 하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안 보이는 사람 없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어. 그럼 여기서 식이 이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거 맞죠?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건데 귀찮으니까 여기 이제 사실 고무줄이었다 생각을 해봐 A가. 그리고 BC는 똑같은 맞대기인 거야. 오케이? 요 각도를 더 가져다 벌려볼게요. B 길이는 그대로 있는데 C 길이도 그대로 있는데 뭐만 늘어난 거야? 각만 늘어난 거야? 그럼 고무줄이 더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B랑 C는 그대로고 얘가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 제곱한 거랑 여기서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한 걸 생각을 해보면 누가 커지겠어? A 제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A 제곱이 크면 둔각삼각형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아니면 예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피타고라스 기준으로 직각, 둔각, 예각을 판정할 수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일 거고요. 얘까지만 좀 풀고 잠깐 쉬었다가 옵시다. 쉬었다가 내분점 해야 되겠다. 자, 점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뭐 판단해야 된다고 우리는? 변을 봐야 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돼? 길이 찾아와야 돼. 자, A, B 길이 좀 써볼까요? 숫자니까 우리 좀 암산 좀 하면서 가자. 2에서 마일 빼면 얼마야? 3 제곱하면 9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4에서 마일 빼면 얼마야? 5 제곱하면 25 이렇게 나올 거고 결론 얼마? 루트 34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BC 좀 한번 봅시다. BC 길이 같은 경우에 3에서 2 빼면 얼마야? 1 제곱하면 1 루트 1에다가 0에서 4 빼면 마4 제곱하면 16이겠죠. 루트 17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CA 길이 똑같이 표현 한번 해봅시다. CA 길이 3에서 마1 빼면 얼마야? 4 제곱하면 16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0에서 마1 빼면 얼마? 1 제곱하면 1 그래서 결론은 루트 17 이렇게 딱 찍히겠죠. 자, 요 정도 하고요. 사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좋긴 하거든요. 루트 34를 혹시 이렇게 볼 수 있나? 루트 17 곱하기 루트 2 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느낌 오시죠 이제? 똑같은 거의 루트 2니까 누가 봐도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심지어 어떤 직각삼각형? 이등변 직각삼각형 이렇게 찍힐 거고 몇 도짜리? 45도짜리. 정보량이 좀 많아지긴 했다 지금. 빗변이 얼마일 거고 루트 34짜리일 거고 나머지가 루트 17짜리인 이런 삼각형이겠죠. 맞아요?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들어왔는데 직각 이등변 두 개 잘 찍혀있고 이등변 이건 좀 애매해져요. 직각을 뺐다고 해서 오답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거거든요. 확실한 거 이거 그러니까 4, 5번은 아니야. 이제 그냥 언급을 굳이 해주는 건데 나중에 시험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웬만한 일이긴 한데 얘를 가져다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면 참인 거 맞지? 맞아? 이등변 삼각형 부르면 참이니 거짓이니? 하면 원래 참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직각을 안 붙였다 해서 거짓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 특성상 안 붙일 이유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가 루트 34죠 이제. 제대로 판단할 거면 루트 34를 이어주고 있는 게 A, B거든요. 그래서 A, B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친구가 C가 맞은편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A, B 니네 편한 대로 이렇게 붙여주면 뭐 이 정도 완성이 될 거고요. 결국에 얘가 하는 건 각 C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정도 판단하면 뭐 앞으로는 크게 틀릴 일 없을 겁니다. 괜찮니? 요 정도 얘기하고요. 잠깐 먼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거 내가 계속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워서 가시는 친구들이 제대로 못 외우시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외워서 풀겠다면 정확히 외우세요. 유형을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둘 다 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선분 길이의 합이야. 오른쪽 있는 친구는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이야. 오케이? 구분이 좀 돼야 될 거고 선분 길이의 합에 대한 내용은 이런 느낌일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원점과 A 해서 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 다음 임의의 점 P는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요. 여기가 O고 여기가 A야. 오케이? 여기가 A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그냥 상상을 좀 해볼게. 만약에 뭐 이런 곳에 P가 딱 있었던 거야. 그럼 이렇게 갔다가 OP 길이를 긋고 똑같이 PA 이렇게 그어지겠죠. 맞아요? 너가 P를 요 정도로 그으면 이렇게 OP, PA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지. 내가 P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결국에 걔네를 더했을 때 제일 뭐 했으면 좋겠다? 짧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 내용이 대충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 여기가 뭐 학원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정확히 나의 집이다. 이렇게 갈 건데 집 가는 길에 누가 태워달래? 선호가 태워달래요. 근데 선호 집이 여기 있어요. 그럼 나는 반드시 원래 가던 길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 내가 만약에 돌아가기 싫으면 선호 집은 어디 있어야 되겠니? 요 어딘가에 짜잔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가는 길에 얘를 뭐 하면 돼요? 떨어뜨리고 가면 되겠죠. 맞아요? P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겠지. 가는 길에 떨어뜨리고 가기만 하면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결론적으로 두 녀석의 거리의 합을 했는데 그게 최소가 된다라는 건 임의의 점 P는 OA 성분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결국에 OP, PA를 합치겠다는 건 그냥 OA의 길이랑 완벽히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건 사실상 OA를 구하란 말과 똑같은 얘기일 거고요. OA의 길이는 루트 빼고 제곱하고 하면 9 더하기 16 나오니까 결론은 5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유형 여섯 번째 친구는 저렇게 가는 길에 떨어뜨린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남은 6-1, 6-2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유형 7번 볼 건데 그럼 제곱의 합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AP, BP 각각이 최소고 걔네들을 제곱해줘야 되잖아. 맞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최소가 되는 걸 보자라고 하면 이 친구는 결국에 식으로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긴 해요. 얘는 대표 문제 7번과 그 밑에 있는 문제까지 하나 정도 더 풀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P의 제곱 표현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P의 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축 위에 있는 점 P이기 때문에 P의 좌표를 뭐라고 잡으면 좋겠니? A, 0이야 이렇게 잡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럼 너가 A, 0이기 때문에 AP 같은 친구는 제곱이니까 루트 빼고 A제곱 플러스 1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BP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BP제곱 같은 경우에 A-4의 제곱 더하기 얼마?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쟤네들을 합친 게 최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암산 좀 바로 합시다. 2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a 이렇게 표현되고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 뒤에 거 제곱하면 16이거든? 16에 더하면 25에 얘까지 하니까 26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친 26까지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얘가 네가 찾고 있던 두 녀석의 합이죠. 내가 원하는 건 결국에 너의 뭘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최소를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친구 2로 잠깐 묶어놓고 구경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까지 쓰시고 더하기 얼마? 26입니다. 쓸 수 있겠죠. 요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가운데 축이 얼마가 돼요? a가 얼마일 때? 2일 때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필요한 건 최소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하는 좌표가 궁금한 거죠. a가 얼마면 최소더라? 2면 최소더라. 2를 대입하면 좌표는 몇 컴마면? 2,0.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고 끝낼 수 있겠죠.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지금처럼 x축 위에 있다는 것보다는 유제 7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문제 또 읽어볼까? 좌표 두 개 똑같이 나와 있어요.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최소면 좋겠대.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P에 대한 조건이 써져 있는 게 있어 없어? 그게 없어요. 슬프게도 P를 그럼 뭐 해줘야 돼? P는 A, B야 하고 몇 개 써주자? 두 개 써주자. 문자 두 개 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이전 문제는 문자 두 개가 써지더라도 두 녀석에 대한 관계가 있었죠. 너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해서 표현이 됐었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임의의 점 P인 거야. A랑 P는 아예 독립적인 거지. 맞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만들게. AP의 제곱이야 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BP의 제곱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A-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5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쟤네들을 합치는 거니까 암산 또 하면서 할게요. 2a제곱 마이너스 4a까지 쓰시고요. 숫자는 마지막에 할 거라 좀 무시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더하기 똑같이 2b제곱 똑같이 쓰고, 요렇게 두 개 제곱하다 보면 마이너스 6b 나오죠. 여기는 마이너스 10b 나오는 거 맞지? 결론이 마이너스 16b가 나올 거거든요. 마이너스 16b 이렇게 더하기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 여기서 9, 여기서 4, 여기서 25 나와요. 너무 어려운데? 얼마지? 13 더하기 25는 3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 38 이렇게까지 쓰면 그게 내가 찾고 있던 녀석의 대상이 될 거고요. 이게 최소길 바라는 거 맞죠? 맞아요? 너네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들어봐. 결국에 A, B가 독립변수야. 그러니까 A, B가 영향을 서로 미쳐요, 안 미쳐요? 아예 안 미쳐요. 오케이? 우리 입장에서는 끊어서 첫 번째 함수 하나, 두 번째 함수 둘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상수까지 딱 있는 상태고, 당연한 건데 이 결론이 최소려면 왼쪽에 있는 결과도 최소여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도 최소여야 되겠죠. 맞아요? 왼쪽이 최소가 되려면 얘는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 2로 이제 안 묶을게. 대답 좀 해봐. A가 얼마면 최소야? 1이면 최소죠? 이 친구 이차함수 이렇게 있어요. B가 얼마면 최소야? 4면 최소겠지? 맞아? 문제가 최소 값을 물어본 거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4면 뭐가 나올 거다? 최소인 점이 될 거다 대답할 수 있겠죠. 결론은 뭐야? 1,4. 정답은 4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대표만 안 풀고 밑에 거까지 풀어준 이유는 그거거든요. 문자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이거 생각 없이 풀다 보면 뇌정지 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 여기까지 딱 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단 말이야. 각각의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함수가 뭐가 될 수 있도록 최소가 될 수 있도록 2차 함수 구경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대로 넘어가서 유형 8번의 대표 문제 하나만 좀 풀고 대표 문제 9번 또 이렇게 넘어갔다 올게요. 사실 이 친구는 뭐 풀어줘야 되나 싶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항상 이런 빈칸 문제 좀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자, 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래. 이거를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인데 이 내용 자체는 혹시 아세요? 근데 이거 내 기억상으로 몇 살이더라? 중2 아니면 중3 때 배우지 않나? 맞아요? 그냥 임의의 사각형 안쪽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갖다가 찍으면 걔네들끼리 마주치는 대각선들이 있으면 제곱의 합이 똑같은 거 배울 텐데. 그렇죠? 하여튼 그 내용이긴 한데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얘가 다 표현을 해놨어. 그냥 너네들을 전부 뭘로 잡을게? 좌표로 잡을게. 오케이?
좌표를 잡을게.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이 순간이 뭐고, 이 순간이 A고, 이 순간이 뭐고, 이 순간이 C고, 여기가 뭐고, 여기가 B고, 여기가 뭐고, D고 이렇게 잡겠다는 거야. 그럼 좌표가 쭉 잡혀 있는 상태에서 좌표들을 이렇게라고 할 수 있다. 단 땡땡 이렇게 써져 있어. 이것만 보면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혹시 찍어볼까? 단 자리에 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B는 0보다 크다. 뭐라고? A는? A예요? 아, 너 뭐라 그랬어 방금? B는 0. B는 0보다 크다. 저런 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고 C랑 D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작다. 이런 게 들어와줘야 되겠다. 그렇지? 특히 사실 A, B는 별로 조금 덜 중요한 게 이렇게 써놓으면 너가 자연스럽게 양수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C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눈에 없으니까 음수라는 걸 뭐 할 수 있다?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써주면 음수를 좀 더 많이 써주긴 합니다. 근데 너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잠깐 읽어봤더니 뭐 맞는 얘기네?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가 자리에 CD가 전부 다 무슨 수다? 음수다. 대답하는 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AP제곱과 CP제곱은 이런 거다 라고 돼 있는데 얘가 뭘까 궁금해서 구경을 좀 했거든. 근데 여기 나 자리에 A, B 뭐 이런 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냥 만들면 되겠죠. P로부터 해서 AP의 제곱이라는 건 A, B랑 0, 이런 게 거린 거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똑같이 CP도 볼 거야. CP가 뭐예요? C랑 D죠.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이 친구도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2번, 3번도 맞는 얘기. 그럼 이번에는 라 자리에 들어가는 걸 구경해야 되는데 얘는 BP제곱과 DP제곱이죠. BP제곱은 요거 제곱이고 DP제곱은 이거 제곱이지. 걔네들을 결과적으로 순서대로 쭉 써버리면 뭐가 들어와야 돼?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었겠죠. 그러고 4번을 봤더니 뭐래요? 제곱이 없네요. 너가 틀렸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고 나서 봤더니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이 문자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위에 왼쪽에 있던 너네 둘은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여기가 APCP야? 그럼 BPDP가 마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이것도 뭐 올바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빈칸 문제는 본인이 해설자라고 생각을 하고 읽다 보면 답이 나오긴 할 거다. 물론 학교 시험으로 들어가서 나온다면 난이도가 더 있긴 하겠죠. 그 정도 얘기하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파푸스의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 요거 좀 중요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내가 종종 이제 이런 정리들에서 뭐 별표를 치거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보통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거거든. 제가 자주 나온다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나는 자주 쓰진 않았는데 오늘 원장쌤이랑 상의를 좀 해봤거든. 근데 이거 좀 중요하게 가르칠까요? 이거 중요하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긴 할 건데 요런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래. 어쨌든 이런 정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까먹어요. 반드시 까먹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너가 나중에 고2가 되고 고3이 되고 수능을 볼 거 아니야. 그때쯤 되면 기억이 절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 문제를 마주치면 못 풀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와서 쌤 저는 도형이 약합니다 이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난 김에 잠깐 보여주고 올게. 너가 말했다. 고2 광주고 광주고 2학년 친구들인데 이제 이번 모의고사 대비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거 아닌데 기하구나 얘는. 광주고 뭐고 여기 있다. 2학년 때 배운 것 중에 요 3번 문제 있죠. 요 3번 문제 보시면 2학년 거는 니네 못 풀어요.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모의고사 10번 문제거든. 가운데 보면 중점 딱 나와있죠. 요것도 이제 저 중선정리를 사용하면 풀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저게 보이면 풀기가 편해져. 물론 나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다른 풀이로 풀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 시간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천천히 설명하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일단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라 라는 거고요. 왜 성립하는지 설명하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 그 중에 너네한테 가장 올바른 건 이 정도일 것 같아. 쫙 이렇게 X축을 같이 그어줘.
x축 같이 긋고 요 중점을 y축으로 딱 지나서 원점으로 잡아버릴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좌표 설정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배웠으니까 왼쪽에 있는 요 a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을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뭐로 할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c, 0이다 이렇게 잡을게. 오른쪽에 있는 c좌표가 c, 0이야 이렇게 잡아도 불만은 없겠죠. 얘가 중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거리가 똑같아서 c랑 마이너스 c인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거리를 그냥 써보기만 할게. 그럼 진짜 같은 게 그냥 보이거든요. AB 거리의 제곱이래요. AB 거리의 제곱 이 친구를 써보면 결국에 A에서 마이너스 C를 뭐하고 빼고 그거를 제곱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친구가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B에서 0을 빼고 제곱이지. 그러니까 뒤에 게 B제곱 이렇게 써줄 거고요. 더하기 이번엔 AC 제곱 좀 여기다 써줄게. 똑같아요. A, B랑 C, 0이야. 둘을 가져 빼고 제곱을 하니까 첫 번째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결국에 좌변을 전부 계산을 하면 뭐 상상을 좀 해보세요. A 제곱 나오죠? A 제곱 또 나오지? A 제곱 몇 개 돼요? 2A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자 B 제곱 몇 개 있어? 2개 있어. 플러스 몇 제곱? 2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여기 뒤에 거 C제곱 해서 플러스 2C제곱까지는 괜찮고, 여기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2AC가 나오겠지. 맞아. A제곱 더하기 2A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플러스 2AC랑 이쪽에서 뭐 나와? 마이너스 2AC 나와서 지들끼리 사라지겠죠. 그냥 좌변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변도 계산 한번 해볼게. AM의 제곱 요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변에서 얘기하는 건 왼쪽에 쓰면 두 배는 원래 있었고, AM의 제곱 자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맞아요. 뒤에 있는 BM의 제곱이 뭐예요? 그냥 왼쪽 요 거리 제곱이지. 이 거리는 그냥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최종이 뭐야? C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가 당연히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식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거부감은 없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얘를 써먹으려면 되게 중요한 건 언제 너가 떠올라야 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 식 알고 있어도 어차피 생각 안 나면 못 쓰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좀 갑시다. 얘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중점이라는 키워드 있죠. 중점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저 친구를 써먹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 요런 수업을 몇 번 할 거거든요. 뒤에서 산술기하 같은 거 할 때도 그러고, 쟤네들이 너의 트리거가 돼서 문제를 읽다가 중점이 보였어요. 그러면 항상 쓰겠다는 건 아닌데 써볼만 하겠다 혹은 써볼까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중점 키워드가 있었을 때 일단 쓸 거고, 얘를 썼을 때 무슨 장점이 생기는지 얘기를 하면 미지수 하나가 소거가 되는 거거든. 미지수 하나가 소거되는 거거든. 물론 더 자주 나오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 더 자주 나오는 상황은 사실 원의 방정식을 갔다 와야 돼요. 원을 그려놓고 어떤 경우 뭐 이렇게 가면 좀 헷갈려지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를 줄이고 싶은데 본인이 고민을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도형의 성질이 안 보여요. 오케이? 그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떠오르면 중점을 갖고 식을 만들고 미지수 하나를 더 없앨 수 있는 관계식이 생기는 거겠지. 오케이? 나중에 관계식 필요하면 한 번 정도 떠올리자의 얘기일 거고요. 식은 좀 이 정도 기억을 합시다. 삼각형이 딱 있어. 그 중점이 있는 거 말고 다른 변들이 있잖아. 맞아? 여기 뭔가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 이렇게 악어처럼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의 제곱은 가운데 쪼개놓고 왼쪽이나 오른쪽 마음대로 뻗어가는 거겠죠. 맞아요? 이거를 식으로만 외우고 있다 보면 나중에 좀 헷갈릴 수는 있어서 양 변이 있고 가운데 변에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 뻗기가 같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해놓고 대표 문제 9번 바로 봐볼게. 자,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 몇 개 나와 있니? 3개 나와 있죠. 사실 이제 내가 봤을 땐 이게 진가를 발휘하는 거는 고1 올림포스는 그렇게 맛이 없어. 왜 그러냐면 내신이기 때문에 니네가 외워서 갈 거잖아. 이런 모양 나오면 니가 풀을 외워버리겠지? 의미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얘네들을 갖고 잘 풀려면 고2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 변 3개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린데 중점 때문에 무슨 생각이? 하프스 중선 정리라는 생각이 한 번은 들고 변색에 있는 상태에서 무슨 변이 궁금하다? 가운데 변. 그걸 우리는 중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중선을 찾자. 자, 왼쪽 하나의 길이가 6인 거 나도 알잖아요. 맞아요? 왼쪽 하나의 길이가 6인 거 알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결국에 두 녀석 제곱하면 뭐 나와? 100에다가 더하기 64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가운데 거 몰라 물음표를 제곱한 거에 더하기 왼쪽 오른쪽 아무거나 하나 똑같은 거니까 3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같다고 두면 될 거고 물음표는 좀 멋이 없으면 x로 바꾸세요. 이러면 뭐 이제 풀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x제곱이란 친구는 왼쪽 계산하면 얼마지? 160 잠깐만 2배를 붙여야지. 2배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오케이? 2배. 왼쪽은 164 절반 하면 얼마예요? 82. 82에서 36을 빼면 되겠네. 36 넘어갔으니까. 자, 82 빼기 36 얼마예요? 46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문제가 필요한 건 그 가운데 선의 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바로 46입니다. 요 정도 풀이로 끝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 니네 고1이잖아. 근데 혹시 여기서 수능을 좀 볼 생각이 있나? 아직은 없죠, 고1이라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아직. 혹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 건 좀 해요? 니네가 만약에 수능을 100% 버리겠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쯤부터 추천하는 건 B5 정도 되는 B5 정도 크기가 얼마인지 아시죠? A4 용지 절반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노트를 하나 사세요. 요 정도 되는 노트를 하나 사갖고 수학 뭐 개념서 뭐 이렇게 쓰는데 알아서 써서 요런 정리 같은 거 있지. 요 정리 같은 공식 하나 쓰시고 그게 활용되는 상황들 본인의 언어로 계속 적어주는 거 있잖아. 그거를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까먹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너 고3 되면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뭐 개념서 다시 뒤져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 뭐 9-1번 풀진 않을 거고 언급이나 합시다. 요거는 지금은 못 풀어요. 왜? 우리가 아직 무게중심 안 배워서. 무게중심 배우면 A, M, B를 구할 수 있거든요. A, M, B를 구해지면 오른쪽 AC 당연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도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첫 번째 개념 일단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내분점 얘기 2개 동시에 같이 좀 갈게요. 여기서 또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들어와서 볼 거고 나는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나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 우리 위에 저 짧은 거 하나 하고 온 거거든요. 밑에 내분 한번 보면 내분은 아이디어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결석한 학생 없지. 잠깐 칠판에서 얘기할게. 쭉 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있었고 지금 질문이야. 여기가 1이라는 위치였대요. 오케이? 여기가 얼마? 11 이런 위치였던 거야. 그럼 뭐 당연히 거리 정도는 네가 알 수 있을 건데 두 녀석의 가운데는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야. 가운데는 위치가 얼마일 것 같아요? 기억이나? 가운데는 얼마겠니? 5? 한번 해볼까? 요 거리 얼마 나와요? 4. 요 거리 얼마 나와요? 6. 아쉽게 가운데가 아닙니다. 가운데 얼마? 6. 얘가 6이면 거리가 얼마? 5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너네 이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좌표에 대한 숫자랑 거리에 대한 숫자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좌표는 정확히 위치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에 비해서 거리는 두 점의 관계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가 거의 관계가 있으면서도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6이라고 대답한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11에서 1을 빼면 얼마야? 10이야. 그렇지? 그럼 얘가 10인 상태인데 절반 띵 쪼개면 여기가 5고요. 여기도 5겠지. 1에서부터 5만큼 이동하면 얼마다? 6이다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이런 친구도 있을 거거든. 두 녀석에 대해서 뭐라 했어? 가운데라 그랬지.
그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라는 의미가 결국엔 평균이거든요. 오케이? 1과 12를 더하면 얼마야? 12죠. 평균이기 때문에 반으로 딱 쪼개면 얼마 나와요?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사실 좌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평균으로 생각하는 게 언제나 더 편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거리로 가면 걔네들을 빼고 원래 있던 위치에서 또 얼마큼 가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좌표로 볼 거기 때문에 평균 느낌을 살릴 건데 여기서 이제 내분이란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내분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 내분 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안에? 안쪽을 나눈다 이 뜻이겠죠. 굉장히 잘하는군. 안쪽을 나누면 내분점이야. 아쉽게도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분점은 항상 이런 거거든. 선이 딱 있어요. 너라는 점 A와 너라는 점 B가 딱 있는데 이 친구를 다른 점 P가 쪼개버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방금 전에 칠판 상황은 1대1로 쪼개는 거죠. 정확히 똑같이.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쪼개고 나서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야 해서 몇 대 몇 쪼개기? 3대2 쪼개기 그런 경우들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3대2로 쪼개는 너는 도대체 어디 있니?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를 찾는 걸 이제 내분점을 구한다라고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할 텐데 일단은 우리 확실한 건 요 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이 식은 외워주셔야 돼. 이제 외우게 하는 방법도 한번 언급은 좀 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보고 풀이가 대충 이렇게 돼요. 공식 사용이 기본이긴 한데 조금 더 추천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할 수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 확인은 기본이거든요. 그림 확인은 사실 닮음을 쓰겠다는 얘기일 거고 무슨 얘기인지는 개념을 하면서 볼게요. 한 칠판에서 쭉 해볼게. 자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해볼 거야. 방금과 비슷한데 1대 2면 3이니까 12, 12, 1, 13 이렇게 있었어. 1부터 13까지야. 거리 얼마예요? 12죠. 근데 내가 한 점을 딱 잡은 거야. 이렇게 딱 잡은 거야.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은 말이야 1부터 13까지 있던 거리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쟤를 못 구하진 않아. 생각을 좀 천천히 해보면 얘가 2대1로 쪼개졌다는 얘기는 결국에 전체 거리가 얼마예요? 전체 거리가 12였잖아. 그러면 12에 해당하는 건 전체인데 자, 앞으로 나는 동그라미 치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비율로 표현하는 겁니다. 12 1대2 이 친구들은 B야 B 1이라는 B랑 2라는 B를 합치면 최종이 3이죠. 그러니까 전체 B는 3에 해당하는 거지. 3에 해당하는 진짜 길이가 얼마였어? 12였죠. 맞아요? 그럼 1에 해당하는 진짜 길이는 얼마예요? 4였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진짜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4고 여기 진짜 길이는 얼마야? 8이란 얘기겠죠? 우리 12를요 2대1로 나누자라는 거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비례 배분 내용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되면 제일 좋긴 한데 실제로 8대 4로 쪼개버리면 2대1이 맞는 거죠. 그럼 요 위치 그래서 얼마야? 물어보면 이 위치는 결과적으로 9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요? 근데 요 숫자가 점점 지저분해지면 좀 풀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저 공식을 쓰겠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뉘앙스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요 순서들을 한번 따져보잖아. 요 순서들을 한번 따져보잖아. 그러면 내가 처음에 3에 대한 길이를 왜 물어본 거야? 3에 대한 길이를 왜 물어봤어? 전체가 뭐야? 2랑 1이니까 두 개를 합친 거. 그거 얼마? 3 이렇게 갔지.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걔를 뭐 해버려요? 나눠버리죠. 맞아요? 걔를 또 뭐하고? 나누고 2배 해버리죠. 요 순서 자체가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m 대 n으로 내분을 하겠다 그러잖아. 오케이? 그럼 걔네들의 전체는 뭐야? 1대2 내분일 때는 뭐 했어? 더했죠? m 대 n 내분이면 전체는 뭐야? m 플러스 n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해버려요? 나눠버리죠. 맞아요? 그럼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뭐 하는 데 쓴다고?
나누는 데 쓴다고. m과 n은 그걸 나눌 때 쓸 거야.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라는 고민이 또 들긴 할 거거든요. 근데 좌표 위에 거 보면 분자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저 언급은 요 정도 느낌이 좋을 것 같아. 이게 뭐 원리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냥 생으로 외우게 시켜도 되는데 헷갈릴까봐. 여기가 있어. 요 지점이 있었어. 근데 여기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야. 뭐가? 거리가 2대 1이야. 나라라고 칩시다. 왼쪽에 나라가 있어요. 그럼 성이라고 할까? 이게 몇 살이냐? 17. 좋다. 17. 왼쪽 성이 있어요. 오른쪽 성이 있어요. 여기 딱 있어요.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왼쪽 마을과 오른쪽 마을 사이에 내가 터전을 딱 잡았어. 오케이? 힘은 뭐 어느 정도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터전 딱 잡았어. 누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야 될까? 오른쪽. 오른쪽을 더 강하게 받지 않겠어? 왜? 가까이 있어.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맞아요? 문화든 뭐든 따라갈 거면 오른쪽을 좀 더 따라가겠죠.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따라가겠지. 여기가 영향력이 얼마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고 길이가 2니까 영향력은 절반이겠죠. 여기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겠죠.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1이라는 숫자랑 13이라는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더 너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야 돼? 13이 더 많이 미쳐야 돼. 그럼 네가 여기 있는 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13이 몇 배 더 미쳐야 돼? 13이 2배 더 미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13 이렇게 가는 거야. 더하기 1만큼 미치는 건 누구야? 왼쪽에 있는 건 1이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2대1, 2대1이면 이렇게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볼게. 분모 얼마야? 3. 분자 얼마야? 26 더하기 1이죠. 맞아요? 계산하면 27로 약분하면 9 이렇게 나오니까 이 숫자가 실제로 얼마다? 9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했어요? 여기서는 비례 배분을 해가지고 실제 길이를 구했지. 길이를 구해서 1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다 이렇게 봤죠. 맞아요? 그에 비해서 내분 공식을 딱 썼더니 결과가 뭐가 나와? 9가 깔끔하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나 앞으로 내분점 구해봐 이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m 대 n 내분이잖아. 그럼 나였으면 m, n 쓰고 분자 쫙 쓴 다음에 m 다시 더하기 n 쓰고 오케이? m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었잖아. 나는 순서를 항상 이렇게 봐요. 이건 조금 뉘앙스만 계속 알아줘야 돼. 실제로 실행하는 게 조금 헷갈려서 그래. 앞에가 A고 뒤에가 B죠. 그럼 앞에가 A고 뒤에가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 팀이 있다고 치면 A팀, B팀, 그게 M, N인 거야. 오케이? A의 위치를 우리가 X1이라 불렀잖아. 여기가 X1이었잖아. B의 위치를 X2라 불렀잖아. 끊어놓고 너는 A, B를 계속 완성시키면 되거든요. A, B를 A, B 이렇게 쓴 거야 지금. 그럼 여기 M이 들어갔다는 건 A 거를 쓴 거야? B 거를 쓴 거야? A 걸 쓴 거야? 그럼 뒤에는 누구 거 써야 되냐면 B의 걸 써야 돼요. B의 위치 얼마예요? X2지. 그러니까 옆에다 네가 뭘 붙이면 돼? X2를 붙이면 돼. 마찬가지야. N을 썼다는 건 A 거랑 B 거 중에 뭘 쓴 거야? B를 쓴 거야. 그럼 뒤에 뭐 붙여야 돼? A 붙여야 돼. 그러니까 X1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갈 거거든요. 그림상으로 있으면 어떻게 하고? 내가 M이 됐다? 그럼 그거의 맞은편 위치를 쓰면 되고 N이 됐다? 그거의 맞은편 위치를 쓰면 되고 그림을 안 그려줄 수도 있잖아.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게. 그런 경우들에는 팀들을 좀 구성을 해놓고 하얀 팀이 써져 있으면 그거 아닌 걸로 쓰고 써져 있으면 아닌 걸로 쓰고 요걸 좀 연습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내분점을 배웠다. 네, 다녀오시고요. 좌표 평면에 대한 내분점이 따로 있는데 이거 혹시 보여식?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없죠? 몇 번 하면 되는 거야? 2번 하면 되는 거야? X에 대해서 2번, Y에 대해서 몇 번?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요건 잠깐 그림을 살짝 좀 그릴게요. 요렇게 또 비스듬한 게 있었다 치자. 좌표 평면에 있었던 거고 너가 A, 그 다음 너가 뭐? 너가 B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서 선을 떨구고 수직하게 여기서 선을 딱 떨궜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로로 선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가로로 선을 또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이 친구가 x1, 얘가 x2, 얘가 y1, 얘가 y2인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너라는 점이 있었고 얘가 뭐 p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 m 대 n으로 하는 건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제 숫자 좀 쓸게. 여기가 2였고 여기가 1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p의 좌표를 찾자라고 돼 있잖아. 여기가 당연히 공식 쓰시면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볼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선이 쭉 그려져 있다 치고 선이 쭉 그려져 있다 치면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죠. P에서부터 선을 떨구고요. P에서부터 선을 똑같이 떨궜어요. 그러면 너 입장에서 무슨 도형이 보여야 되냐면 작은 삼각형과 적당한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죠. 맞아요?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얘가 2대 1이잖아. 그럼 여기 몇 대 몇이야? 2대 1이겠지. 다시 얘가 1대 2잖아. 그럼 얘가 몇 대 몇이겠어? 1대 2겠죠. 맞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결국에 P의 위치는 2대 1 내분점 다시 2대 1 내분점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내분 공식을 몇 번 쓰면 된다? 2번 쓰면 된다. 요 정도 얘기일 거고 너가 비례 배분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 너네 모두가. 그럼 비례 배분이 어렵지 않으면 나는 사실 이렇게 써놓고 공식 쓰는 것보다는 생각 조금 해서 다 구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거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내분점 얘기까지 끝났고요. 무게중심은 어차피 하면 까먹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넘어가서 문제 좀 풀게. 괜찮아? 응. 자, 대표 문제 10번. 자, 점 A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B의 좌표를 구하자. 근데 정말 슬픈 일이지만 난이도가 중짜리거든요. 생각보다 생각을 하셔야 돼.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다른 점 하나를 모르니까 그냥 P라고 둘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P라는 점이 어디 있는 거야? P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죠. 맞아요? 얘가 몇 대면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너가 좌표를 알고 있는 친구가 도대체 누구야? A 좌표 뭐야? 3 마사 이거죠? P 좌표가 뭐야? 3분의 1 2 요거 맞지? B 좌표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 그걸 물어봤잖아. 자, 풀이는 두 가지로 한번 갈게. 첫 번째 풀이는 그냥 공식 쓰는 거거든요. 멋지게 이렇게 솔루션 1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풀이 어떻게 가자고? 공식 쓰자고. 얘가 뭐 내분 개념으로 보면 2대1 내분이고요. 얘가 외분으로 가면 3대1 외분이긴 한데 안 배우니까 얘는 무조건 내분 공식만 쓸 거고 점 설정을 해야 될 거고 A랑 B를 내분하면 너가 나온다 이것만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냥 한번 써볼게. 자, 2대1 내분이야. 그럼 따라서 써볼까? 2 플러스 1 똑같이 위에 2 조금 띄고 플러스 1 쓰시고 2에 해당하는 친구는 A였으니까 맞은편 B의 좌표를 써야 되겠죠. 지금 X좌표만 볼 거야. 무슨 좌표만? X만. 넌 A를 써야 되겠지? 뒤에다가 A를 쓰시고 1 뒤에다가 뭐 쓸 거고 3 이렇게 쓸 거고 이게 결국엔 X좌표겠죠? 그럼 요 X좌표는 뭐랑 똑같아야 돼? 3분의 1과 똑같아야 돼. 두 번째 거 똑같이 쓰는 거야. 천천히 하시고 헷갈리시면 연습하셔야 돼요. 2 플러스 1에 2 플러스 1 쓰고 똑같이 2가 들어있었다라는 건 B의 Y좌표 써야 되겠죠? B의 Y좌표 B A의 Y좌표 마이너스 4 계산하시면 3분의 얼마? 2B 마이너스 4인데 그 결론이 뭐여야 된다? 2여야 된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나온 A 값은 결국에 얼마야? 야, 이거 분모 3 똑같죠? 분자가 1 나와야 돼. 그럼 얘가 1 나오려면 어때? 얘가 벌써 3이 있어버리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맞아? A가 마이너스 1이면 될 거예요.
모르겠다면 계산 좀 해. 난 공간 없어서. A는 마이너스 1. 자, 이 상태에서 넘기면 6, 넘기면 10, 약분하니까 B는 5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B는 5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라고 되고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 난 사실 이제 이거보다 추천하는 내용인데 상식적인 거거든. 들어봐. 쭉 있어요. 그림은 네 멋대로 그려. 대신에 방향은 지켜줘야 돼. 방향은 지켜줘야 되고 여기 어딘가를 P라고 딱 잡았잖아. 맞아요? 야, 이 순간을 가져다가 3이라 불렀어. 요 순간을 가져다가 3분의 1이라고 부르겠대. B가 2대 1이었죠. 맞아요? 내 생각이거든. 이만큼 간 게 있고 그 다음까지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게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되겠죠. 그럼 내 입장은 이런 생각이야. 3이었던 친구가 3분의 1이 된다는 건 얼만큼 줄어든 거야? 3분의 8만큼 줄어든 거죠. 다시 뭐라고요? 3분의 8만큼 빠진 거야. 이 거리가 마이너스 3분의 8인 거야 지금. 그럼 그게 2배 갔을 때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절반만 가면 3분의 4여야 되겠죠. 너로부터 얼만큼 가야 된다고? 절반 가야 된다고. 3분의 4를 더 빼버리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3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해보면 너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쌤, 그리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쩔 수가 없어. 네가 그것까지 판단하면서 그리기 좀 귀찮잖아. 대충 그리고 갔더니 뭐가 돼? 줄어들지. 줄어드는 건 지켜줘야 돼 그러면. 오케이? 3분의 8 줄었네? 3분의 4 줄어야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번 y값 좀 봅시다. 이 친구 y값이 딱 이렇게 있었어. 자, 첫 번째 요 순간에서의 y값을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y를 마이너스 4. 이 순간의 y값을 2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 얘가 얼만큼 늘어났어요? 6만큼 올라간 거 보여? 마이너스 4였던 게 얼마가 됐다고? 6이 됐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60 올라갔으니까 이번엔 절반만 올라가면 되죠. 3만 올라가면 되지. 결론 여기 얼마겠어? 5겠죠? 맞아요? 그럼 네가 찾고 있었던 B라는 좌표는 뭐가 돼야 돼? 마일, 5야?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2번입니다 하고 끝낼 수 있고 얘를 우리가 솔루션 2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얘기는 아니고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고2 때 내분 공식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저 공식을 배웠는데 내가 안 들었나 봐. 저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풀었거든. 이렇게 풀어 버릇을 하다가 이 공식이 있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안 외우고 넘어갔었는데 공식 못 쓰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게 받아들여지게 크게 부담이 없으면 이게 언제나 더 빠르고 편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능하면 활용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자, 이제 한 문제 정도만 더 하면 수업을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해줄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11번 그냥 하고 마무리할게요. 대표 문제 11번 좀 봅시다. 자, 두 점 A, B를 이은 직선 A, B 위에서 점에 대해서 A, B 거리랑 B, C 거리가 3배 차이 난다 라고 돼 있고 A랑 B를 뭐 해줘라? 합쳐줘라 표현이 돼 있죠. 요거 한번 해석을 좀 하고 갈게. A랑 B는 위치를 알아요. 너가 A, 너가 B. A, B를 연장한 직선, 요런 직선이 있었겠지. 맞아요? 요 직선 위에 어딘가에는 뭐가 있을 거야? C가 있을 거야. 근데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볼게. C가요, 거리의 차이만 얘기를 했잖아. 맞아? 일단 첫 번째로 A, B랑 BC 중에 누가 더 길어요? A, B가 더 길겠죠? BC가 더 짧아야 되겠지? 몇 배? 3배 짧아야 되겠지? 요 거리의 3배짜리에서 이만한 친구인데 왼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렇게 써지고 못생겼네. 이렇게 써지고 C 이렇게 찍으면 BC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뭐 할 말은 없을 거 아니야. 우리 둘 중에 누구냐는 고민이 돼야 된단 말이지. 자, 왼쪽일 것 같아? 오른쪽일 것 같아? 왼쪽.
왼쪽. 왼쪽 왜? 직선 위에 점이니까. 직선 위의 점이랑 둘 중에 하나야. 범위를 정했어. A의 범위가 4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B의 위치가 어디였어? B의 위치 요 순간이 4였잖아. 맞아? 그럼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C는 어디로?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들어올 거고, 지금 A, B 전체 길이가 3이라고 쳤을 때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럼 요 남은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지. 우린 전체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야? A, B를 C라는 친구가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 1로 내분한다. 요 얘기겠죠. 맞아요? A, B를 2대 1로 내분한다.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 써서 대답하시면 끝날 거고요. 그렇지? 공식 쓸까 아니면 뭐 계산 좀 해볼까? 공식 신고. 네, 공식 좀 쓸게요. 자, 2대1, 2 플러스 1. 다시 2 플러스 1. 그 다음에 B 집어넣어야 돼, 4. A 집어넣어야 돼, 1. 이렇게 들어와야 돼. 컴마. 2 플러스 1. 다시 2 플러스 1에 7 들어오고, 1 들어오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3분의 8에다 합치니까 9. 얘는 3분의 15. 이렇게 나와서 결론은 3,5가 되고요. 그 좌표 합치면 정답은 3번입니다. 하고 끝낼 수 있겠죠. 지금 계산이 처음 배웠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웬만해서는 오늘 중으로 연습을 좀 해갖고 좀 괜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오늘.